반갑습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첫 라방에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여신님 감사해요. 라방 첫 영상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있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건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 기사는 이거예요. 자, 팔아도 안 팔아도 세금 폭탄. 다주택자 해법은 법인이다. 요즘 법인 굉장히 관심 많죠. 법인 굉장히 관심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댓글을 문자 채팅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민망해서 여신님 감사해요.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 땅집고에서 나온 기사인데 땅집고 이제 세무센터가 있대요. 거기 이제 유찬영 세무사님 요 분이시네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 노하우 네 목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은 저희 무슨 이게 팬미팅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이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콧대까지 다 나왔어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억 아파트 있는 3주택자 올해 6월 전에 팔면 양도세 절반이지만 시장 위축돼 안 팔릴 가능성 높다. 안 팔고 버티면 종부세 2배 내야 된다. 그래서 한 채를 법인 전환하고 두 채만 소유하면 세금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내려올 거다. 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용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법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뽑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신문 기사가 내용을 좀 약간 축약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내용만 보고 잘못해서 판단하시면 느낌이 어때요? 아, 법인이 만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디님 반갑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주택자들이 전부 투기꾼일까요? 아니죠. 수십 채도 아니고 두세 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세금 폭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자, 요즘 다주택자는 진퇴양난이죠. 무거워진 세금 탓인데 집을 팔자니 양도세가 무섭고 보유하자니 종부세가 기다린다. 정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패턴. 전형적인 패턴인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좀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들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팔자니 양도세, 버티자니 보유세. 그래서 팔까요? 버틸까요? 그런데 한결같이 저랑 미팅하고 돌아가신 분들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판다, 버틴다 그게 아니라 전세나 올리자, 반전세나 바꾸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요게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조세의 전가, 임차인한테 이렇게 좀 피해가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줬는데 올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을 적용해준다는 건데, 자,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자, 이런 기사 보고 그냥 6월까지 집을 그냥 팔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 20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빠졌는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을 보유 안 했는데 그래도 여기 세무사님이고 땅집고 오면은 조선일보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사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나 올해 6월까지 팔면 되는구나 해서 턱 팔았어. 된다 안 된다? 망해. 이거 잘못하면 망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게 하나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6월 말까지 그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어. 그럼 그 경우에 6월 말 이전에 팔면 괜찮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이제 유찬영 세무사님이시네요. 대표 세무사님. 시장을 모르는 얘기.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분이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시장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중저가 주택은 몰라도 중저가도 몰라요. 고가 주택은 매수자가 적고 특히 대출이 막혀 있죠. 그래서 팔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분이 이제 17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시고 2016년 안세회계법인에서 합류해가 한 이제 부동산 세무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법을 들어봤는데, 자, 이 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세무사님께서 죄인 취급한다는 거다. 이게 문제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일부 지나치게 투기를 하거나 세입자한테 그거를 전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죄인 취급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어려웠던 1998년 외환위기 전후와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던 2008년, 2015년에 낮은 가격에 집을 산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두 채 더 사서 오래 갖고 있었는데 벌을 주듯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6월 이전과 이후의 양도세 차이. 그렇죠. 전화오면 끊겨요. 그래서 서울, 강남과 강북, 그리고 과천의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A씨 사례를 보자. A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러운 거죠. 자, 30년 전에 4억 원에 산 강남 아파트가 현재 30억 원쯤 된다. 30년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 오래 갖고 있었네. 자, 이거를 만약에 6월달 넘어서 팔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죠.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4억에서 30억이니까 얼마죠? 26억이죠. 26억. 자, 봅시다. 양도 차익 26억. 그런데 이게 중과가 되잖아요. 중과가 되면 무려 양도세가 17억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17억 정도. 왜 그러냐면 최고 세율 들어가요. 42%. 최고 세율 42% 들어가고 3주택 중과니까 20% 가산돼서 62. 그래서 플러스 거기에 이제 지방세가 또 붙으니까 68.6, 70% 뜯겨요. 그래서 7, 14, 7, 6에 42, 그러니까 18억 정도 되는데 이제 뒤에 이제 뭐 좀 빠지니까 누진공제 빠지니까 17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26억이 올라가는데 17억으로 세금 내고 9억 나오고 9억. 30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6월 이전에 만약에 판다. 어떻게 되죠? 30년 보유했잖아요. 30년이니까 내가 10년 이상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가 안 되고 한시적 유예. 그래서 이거를 중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8억 190원으로 줄어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일반 과세가 되면은 이게 이제 양도세가 8억 정도로 이제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팔면 좋겠죠. 정말 그거를 뭐 오랫동안 가지고 가거나 자식한테 상속이나 증여하거나 그럴 물건이 아니라면 무려 이게 얼마가 차이 납니까? 9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이 A씨가 강남 이 아파트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를 놓고 이제 18억에 전세를 놓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세금도 내야 되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세금 낼 때 내가 대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 주셨어요. 전세가 매가가 너무 붙으면 나중에 세금 낼 돈이 없다. 이걸 굉장히 잘 찝어 주셨는데 조금 현실성이 안 맞아. 뭐냐면 강남에 30년 된 아파트라면 현재 전세를 18억에 받는다? 받기 힘들어요, 저거.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전세 얼만데 잠실 주공이 얼만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건 조금 아쉬운데 이제 뭘 말씀하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은데 3주택자 A씨가 강남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세 변화라. 그래서 6월 이전에 하면 8억 190, 6월 넘어가면 17억.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10년 이후에 처분해서 장특공 70%를 받는다 그러면은 양도세가 3억 2천으로 주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2018년 9.13 이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취득일을 봐야 돼. 취득일을. 그래서 먼저 산 놈이
어쨌든 유리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끝났다면 별거 아닌 기사인데, 이제 이분이 하나 짚어주신 게 요거였어요. 요거 이제 법인 전환을 해라. 법인 전환. 자, 어떠냐? 법인 전환을 해라. 자, 법인 전환하면 또 이제 바뀐다. 그래서 3주택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이름을 하나 돌려버리니까 나는 2주택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부세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봐볼게요. 자, 6월 이전에 팔면 되지 않나? 그러려면 늦어도 3월 정도에는 뭔가 계약서를 쓰고 중간에 중도금 받고 잔금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6월 말까지 좀 빠듯하고요. 어차피 내가 올해 보유세를 좀 줄이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돼. 아시죠?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게다가 지금 현재 좀 정책 12.16 대책 그리고 코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게 된다? 종부세가 무려 6,500. 저도 작년에 엄청나게 내신 분들 많아요. 저한테 오신 분도. 그래서 막 3, 4천 기본이에요. 많이 내신 분은, 어떤 분은 한 5천 넘게 내신 분도 있어요. 환장하는 거죠, 진짜. 자, 그럼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해법은 있는데 이른바 법인 전환이다. 자, 법인 전환은 뭐냐면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부동산을 그 법인으로 넘겨버리는 건데, 요런 거는 이제 현물 출자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일단 읽어볼게요. 기사에 있는 내용을. 자, 법인을 만들어 개인 부동산을 넘기는 건데 양도세보다 법인세 세율이 낮다. 이건 다 아시죠? 법인세 끽해봤자 많이 나와봤자 25%인데 과표가 3천억 넘어야 돼요. 제 소원 중에 하나는 법인세 25% 내보는 거다. 과표 3천억 넘어서. 자, 그리고 여러 자산을 개인과 법인으로 분산하면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양도세 절세 효과가 큰데, 법인세는 따로 양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양도 차익, 매매가에서 취득가를 빼는 그 차익이 그냥 각사업용도 소득금액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 법인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개념은 없고, 다만 토지 등 양도 차익, 추가 법인세가 또 10%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20%, 뭐 22% 정도 나오는데, 다주택자들 법인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토지 등 양도 차익 그냥 30% 올리면 그냥 끝난다. 괜히 말했나?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그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른바 법인 전환을 해서 이런 물건을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부동산을 넘기면 6월 달에 못 판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좀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이것도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모든 부동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한 물건을 법인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법인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이때 개인이 법인을 넘길 때 양도세 내야 안 내? 내요. 내는데 그 해당 법인이 나중에 그 물건을 팔 때 그때 내요. 그러니까 좀 이연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내라고. 그러니까 내긴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양도세 중과가 나온 물건을 개인한테 팔든 법인으로 전환하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뒤에 나중에 늦게 내는 그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법인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도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이 기사만 보면 너무 쉽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이 해당 그 법인의 그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자산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공장 같은 거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고 싶은데 만약에 안 팔렸다,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그래서 중과 유의 물건인데 팔고 싶어도 안 팔릴 때, 이때 하라는 의미. 이때 하라는 의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전환하면 다 좋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다 좋다? 이건 아님. 오케이.
자, 법인으로 전환하면 종부세 줄어드나? 당연히 줄죠. 왜냐하면 내 명의로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두 개를 법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공동명의 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명의가 이제 분산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A씨가 집 세 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할 때 종부세가 6,500이었는데 이거를 전환해버리면은 3,900, 4,000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법인도 해당이 되면 법인이 이제 종부세를 내겠죠. 자, 다주택자에게 당부할 말은 온 가족이 함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산을 관리하는 법인을 해서 가문의 부동산을 만들어라. 좋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법인 수익을 적절하게 분산하면 합법적 증여수단을 쓸 수 있다. 좋아요. 당부사항. 가문의 부동산 만들어서 합법적 증여도 할 것.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가문의 부동산이 아니라 가문의 법인, 기업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법인 자체를 만들어서 이 법인에서 뭔가 이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으라는 거죠. 내가 써야 되는 지출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걸 만들라는 거죠. 그럼 부동산 하나로만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럼 부동산 하나로만 해서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좀 사고파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임대업보다는 매매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법인 자체를 가지고 원래 법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나리오 당연히 짜보셔야죠.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이제 더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이게 얼굴이 나오니까 뭐 딴짓을 못 하겠네. 뭐 코를 팔 수도 없고 코 안 파요. 가문의 부동산 멋있죠. 좋아요. 자, 좀 제 말 빨라요? 들을만해요? 어떠세요? 그쵸? 그렇게 많이 안 빠르죠? 딱 좋죠? 제가 좀 의식하고 좀 천천히 했어요. 들을만 하죠? 소리 막 잡음 나거나 울리거나 그런 거 없죠? 괜찮죠? 이런 정보 전달용 영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이크 같아요,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를 굉장히 비싼 마이크를 사용한 게 아니고 CM700 USB라는 한 2만원짜리 써요, 2만원짜리. 근데 굉장히 성능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이라서 제가 좀 그냥 일부러 좀 간단하고 관심 있을 만한 거 짧은 거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게 라이브에 참여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시죠. 나중에 또 업로드된 영상을 보셔도 감사한 분들인데, 자, 그래서 궁금하신 거 좀 이렇게 좀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을까요? 혹시 기사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됐다거나, 제가 기사도 채팅 이게 좋구나, 기사 링크를 줄 수가 있구나, 오 좋네. 자, 그래서 기사 제가 링크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라이브로 참여하셔서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라이브로 듣고 그냥 끝내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직접 이 자리에서 물어봐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마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더 사람들이 좀 늘어나겠죠. 생방을 보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때 되면 질문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어요. 네, 여신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는 항상 할 때 뭐 뭔가 이렇게 좀 처음 시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얼른 들어가서 쏙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요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중간에 뭐 편집하거나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쵸. 라이브가 조금 더 실감 나죠. 실시간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편집 거의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질문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보통 법인을 내가 이제 여신님이 뭐라고 질문을 줬냐면 법인으로 매수한 집을 월세로 거주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자, 처음에 법인을 내가 설립을 하면 그 법인에 본점 소재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를 내가 회사를 세우면 그 회사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해당 법인이 보통 처음에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사무실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집 현재 살고 있는 자가집, 그 대표자 집이죠. 대표자 집에 방 하나를 이렇게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인이 좀 돈을 벌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가서 전세나 월세로 할 수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월세는 별로 이렇게 이건 아니구나. 여신님이 질문한 거는 법인으로 매수한 집을 대표자가 월세로 거주해도 되냐 이거죠? 맞죠, 여신님?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반대의 케이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법인한테 월세를 줬다, 사무실로. 그것도 별로 안 권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영업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시세도 걷어야 되고, 그 집주인이 또 부부 공동명의 했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가 일반 임대 사업자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체계가 좀 꼬여요. 그래서 별로 그것도 추천 안 하고, 법인 자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법인이 특정 집을 사. 그래서 그 집에서 대표자가 월세로 살아도 되냐? 이걸 이제 여신님이 질문을 했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기가 사무실이 한 30분 되면 불이 자동으로 꺼져.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줘야 돼. 법인으로 매수하면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해서. 그렇죠. 파란 마인드? 님? 왜 그러냐면 집주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보증금을 내가 넣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집주인이 생판 처음 들어본 회사야.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아니고 생판 처음 들어본 회사면은 불안하죠. 게다가 봤더니 자본금이 딸랑 1,000만원 있대. 500만원 있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좀 많이 불안해 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해당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잘 LH인가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고, 특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세 맞추기가 힘든데 법인이다 그러면은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무슨 각오? 잔금을 치를 각오 해야 된다. 그런데 집주인이 법인이죠. 그럼 그 법인에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대표자가 그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가수금이라 해요. 가수금. 법인 입장에서 내가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히 알아봤는데, 기사는 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죄송해요.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목이 메었어.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많이 들을 거고, 비단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 그리고 도움되는 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6시 반 이제 다 됐고요. 다들 이제 퇴근들 하셔야죠. 퇴근 중에, 이동 중에 보셨다면 더 감사하고요. 제가 데일리 뉴스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죠? 늘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제 회사를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좀 새로운 삶을 좀 살게 됐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변화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는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저는 이제 실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정말 다시 보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거 보고 있는데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봤어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는 그냥 보면서 이렇게 좀 머리로 이렇게 아 좋다 이랬다면은 지금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보면 그냥 바로 그냥 내일 당장 지금 당장 뭔가 실천을 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당연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은 다 샀고 그 중간중간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건 좋다 이거 책은 읽어봤는데 그거 다 사고 있어요 지금. 볼 책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이 여러 군데가 많은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용기예요. 용기. 무조건 시작하라는 거. 새로운 컨텐츠 회의요? 새로운 컨텐츠 회의? 거기가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도 있었고, 뭐지? 또 어디였지? 되게 뭐 여기저기 미팅을 많이 했어요. 뭐 출판사 쪽도 있었고, right now. 좋아요. 무조건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시작을 해서 더 좋은 삶으로 가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요즘 막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차차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강의가 있어서 이동을 좀 해야 되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행복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주말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마 이 라방은 화요일은 이제 직방에서 라방을 할 거예요. 아까 그 회의 직방도 했어요. 회의. 그래가지고 직방에서 이제 또 이런 거 그 경제 기자님 모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방도 할 거고요. 그 화요일 빼고 나머지는 제 거 라방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직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채널 제네시스 박도 많이 해주시고 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빠이빠이.